선한 곳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경매도 승계 취득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다음으로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말고 권리의 변경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변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 주체의 변경이 있는데 이건 쉽죠. 갑의 땅이 을의 땅이 됐다. 권리 주체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를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주체의 변경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의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질 때도 있어요. 뭐 채권에서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을이 갑한테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그 집이 이전받기 전에 불나버렸어요. 갑이 고의과실로 불을 내버렸어요. 이랬을 때 을은 이제 집은 없어져 버렸고 집값, 손해배상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을의 권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목적물 이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질적 변경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변경 등기를 했다. 20평짜리 집을 5평을 늙혀가지고 25평이 됐다. 두 말을 끝없이 양적 변경이 되겠죠. 그 외에도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상권이 소멸되고 말소돼 버렸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버렸다면은 토지 소유권이 완전한 형태로 됐다. 양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것도 양적 변경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임차권도 우리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임차권을 만약에 등기하게 되면은 임차권, 채권이라더라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그리고 2순위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돼 버리면은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돼 버립니다. 이렇게 세력이 더 정확히 말하면은 효력이 세졌다 그 말입니다. 임차권이 2순위 저당권이 효력이 세졌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작용의 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용어 해설 수준을 얘기합니다만 가끔 또 이런 것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 보면 있습니다. 소멸이 있습니다. 권리가 이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중 첫째는 절대적 객관적 소멸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절대적 발생인데 그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다. 절대적 소멸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멸실. 그리고 나중에 보는 혼동에 의해서도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1억 원을 갚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아버지의 채권도 상속받았기 때문에 1억 원의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했다. 절대적인 소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반대가 상대적, 주관적 소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이전돼 버렸기 때문에 전주 권리가 없어졌다. 이런 걸 상대적 소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땅을 이전해 줬다 했을 때 그거를 발생해서 보게 되면은 상대적 발생. 그리고 이거를 권리 관점에서 보면은 주체의 변경. 그리고 이거를 소멸해서 보면은 상대적 소멸. 이렇게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권리 변동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다음에는 권리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 발생의 원인 되는 거. 권리 변동이 민법 규정의 핵심은 권리니까 권리 변동 원인. 다른 말로 말하면 법률 효과의 원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정리해서 들으시는 분도 1년 듣고 나서 인터넷으로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 발생의 원인인 걸 전부 다 합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불법 행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점포를 덮쳐버렸다 차가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 불법 행위도 손해배상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법률 요건입니다. 사무관리도 마찬가지로 법률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상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해줬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수 청구 또 과실 없이 입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잃고